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IGCSE 바이올로지를 맡게 된 최니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IGCSE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IGCSE 바이올로지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또 그리고 IGCSE 바이올로지는 어떤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가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이 공부할 IGCSE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총 세가지의 페이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총 세번의 시험을 치르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보게 될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multiple choice question, 즉 이제 객관식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총 30%, 여러분의 IGCSE 바이올로지 그레이드의 30%를 차지하는 친구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페이퍼 3, 얘는 50%를 차지하는 페이퍼예요.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페이퍼가 되겠죠. theory paper라고 해서 보통 주관식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IGCSE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풀어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페이퍼 6 같은 경우에는 alternative to practical이라고 해서 이제 실험 문제가 나오는 페이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하는 대신에 이제 실험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고 실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는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전체 성적의 20%를 차지하는 친구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페이퍼를 치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IGCSE 바이올로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GCSE 바이올로지에서 어떤 과목을, 이제 어떤 챕터를 공부를 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IGCSE 바이올로지는 총 21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번 우리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에서 5단원까지는 Foundations in Biology, 즉 이 생물학의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학습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로지는 우리 organism, 즉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organism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organism의 구성은 무엇인지 세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요 단원들에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6단원에서 16단원까지는 functions in living organism,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오르가니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펑션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6에서 7단원을 보면은 식물과 우리 인간이 어떤 식으로 영양분을 얻는지 그리고 그 영양분을 어떻게 우리 세포 구석구석으로 트랜스포트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과정, 세포 호흡 등등 다양한 오르가니즘의 펑션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7에서 21단원까지는요, 이제 사실 IGCSE 바이올로지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genetics, evolution, 그리고 ecosystem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단원들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유전학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혹은 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는지, evolution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코시스템과 그다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 우리가 앞서서 배운 바이올로지에 대한 knowledge, 지식을 활용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은 이제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바이올로지에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앞서서 배운 지식들을 우리가 여기서 17에서 21단원에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오늘은 1단원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of an Organism 요 단원을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우리 총 3가지의 objective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 이 3가지 objective에 모두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일단 objective 1부터 보면은요. Describe characteristics of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생물, 오르가니즘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classific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르가니즘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이 feature, 이 오르가니즘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 세 가지 objective를 한번 공부하러 가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오르가니즘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오르가니즘을 어떻게 define 하는지, 오르가니즘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르가니즘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제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일단 요 세 가지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movement예요. 자, 이제 살아있는 organism이라고 한다면은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definition부터 한번 봅시다. Action by an organism or part of an organism causing a change of position or place. 오르가니즘 그 자체 혹은 오르가니즘의 한 부분이 포지션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크라이테리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growth예요. 자, growth랑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자라는 거랑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바이올로지에서는. growth란 permanent increase in size and dry mass. 자, 일단 사이즈와 그 다음에 mass, 우리가 무게라고 하죠. 요 두 가지가 증가를 해야 돼요. increase 해야 되는데 어떤 increase를 permanent increase라고 하네요. permanent란 거는 우리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순간적인 게 아니라 쭉 가는 permanent increase in size and dry mas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eproduction이에요. reproduction이란 쉽게 말해서 이제 mother organism이 이제 daughter organism을 만드는, 즉 자기랑 똑같은 organism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reproduction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reproduction processes that make more of the same kind of organism. 그렇죠? 같은 종류의 오르가니즘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reproduction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르가니즘의 세 번째 크라이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뭔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nutrition이에요. 자, nutrition이란 taking in of materials for energy growth and development. 자, 우리가 영양분을 얻는 과정인데 그 영양분을 뭐를 위해서 얻는다? 바로 energy, 그쵸? 에너지 혹은 growth, 앞에서 말했던 growth 혹은 development를 위해서 얻는 과정을 nutrition이라고 하고요. 즉,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이제 얻을 수 있어야만 오르가니즘이라는 거죠. 그 다음 excretion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영양분을 얻었어.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흡수를 했어요. 하지만 모든 음식물이 흡수가 되지는 않죠. 자, 그러면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몸에서 배출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몸에 계속 쌓아놓으면 그게 독소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waste product를 remove, 제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오르가니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waste product만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즉 기준치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된 영양분,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requirement보다 excess, 더 많이 섭취한 영양분은 그것 또한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으면 역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excretion도 오르가니즘의 굉장히 중요한 크라이테리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nutrition, reproduction, excret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respiration과 sensitivity네요. 자, respiration은요, chemical reactions in cells that break down nutrient molecules and release energy. 자, 이렇게 definition만 보면은 아직 좀 복잡할 수 있어요. respiration이란 쉽게 정의하면 우리가 먹은 영양분들, nutrient를 흡수를 했죠.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화학 작용, chemical reaction을 이제 go through 한 다음에, 겪은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즉 우리가 영양분을 그냥 몸에 두는 게 아니라 걔를 여러 가지 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에너지로 만든 후에 그 에너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우리 인간 역시 계속해서 respiration이란 과정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이것 또한 우리 이제 다른 단원에서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은 뭐냐? sensitivity죠. 자, sensitivity란 ability to detect and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l or the external environment. 뭔가 환경에, 외부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 몸, 내부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디텍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변화, change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럼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뭐래요? 혹은 동물들은 땀을 흘려서, 그쵸? 열을
배출해낼 수 있죠. 그거를 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change in environment, 날씨가 더워진 이 변화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을 몸에 계속 가두고 있어야 돼요. 즉 체내 온도가 체온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sensitivity라는 거를 organism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총 7가지 크라이테리아를 우리가 모두 틱할 수 있어야 organism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organism이 어떤 건지 organism의 정의를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organism을 classify,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는요. 바로 오르가니즘을 정리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레벨이 되는데요. 이 가장 위쪽에 보이는 킹덤이란 친구가 제일 제너럴한 분류법이고요. 가장 스페시픽한 게 스피시즈예요. 그래서 킹덤에서부터 점점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오르가니즘을 분류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자, 봅시다. 바이노미얼 시스템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바이노미얼 시스템은 우리의 scientific name 혹은 어느 생물의 scientific name을 두 가지 파트로 나타내는 시스템을 우리가 바이노미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common name은 human이지만 사실 scientific name, 과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에서 부르는 이름은 바로 호모 사피엔스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뜻하는 게 뭐냐? 바로 호모라는 친구는 genus라는 거에 속하는 이제 분류고요. 그다음에 사피엔스는 우리 species,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종이에요. 그렇죠? 사피엔스는 species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스피시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속하는 스피시즈는 바로 사피엔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자, key vocabulary 한번 보고 갑시다. 자, species는 뭐냐? Group of organisms that can reproduce to produce a fertile offspring. 자, 같은 스피시즈에 있다는 거는요. 예를 들면 A랑 B가 같은 스피시즈에 있다. 그럼 그 A랑 B는 만나서 reproduce를 해서 offspring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offspring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식, 그 offspring이 역시나 fertile해요. 자, fertile 하다는 건 뭐냐? 또 offspring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요. 우리 이제 예전에 사자와 그다음에 호랑이가 같이 이제 짝을 지은 적이 있었어. 그런데 이 호랑이와 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이죠. 그쵸? different species예요. 같은 종이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둘이 교배를 해서 그쵸? offspring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offspring을 라이거라고 불렀었어요. 타이거하고 라이언을 합해서. 자, 근데 이 라이거라는 친구는 엄마 아빠가 종이 다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더 이상 대를 이을 수가 없어. offspring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타이거 혹은 다른 라이언이랑 교배를 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infertile 하다고 해요. 우리가 그 라이거는 infertile 하다. 그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 라이언과 타이거는 다른 스피시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사피엔스라는 같은 종에 속하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이제 대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바이노미얼 시스템이 되겠고요.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 자, 이제 다이코토너머스 키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요. 자, 요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오르가니즘의 여러 가지 특징들, 피처들을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어떤 스피시즈인지를 분류를 해내는 작업인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다이코토너머스 키즈라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질문에 하나하나씩 답을 알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그럼 예시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는요,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총 이제 5가지의 다른 오르가니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코토너머스 키즈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각각 어떤 종, 어떤 스피시즈에 속하는지를 아이덴티파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요 1번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 질문을 보면은요, body is completely or partly covered in she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body가 쉘에 커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총 A, B, C, D 요 4가지 스피시즈 모두 쉘에 커버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go to 2. 두 번째 퀘션으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퀘션으로 가기 전에 자, 요 첫 번째 퀘션에 해당이 안 되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죠. 바로 body is not completely or partly covered in a shell이었어요. 바로 우리 요 친구죠. 자, 요 친구는 쉘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어떤 스피시즈냐? 바로 요 친구, 요 라이맥스라는 스피시즈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아이덴티파이가 됐으면 이제 다시 2번으로 넘어가서 다른 특징을 보고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과정이 바로 dichotomous quizz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주어진 특징을 실제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한 뒤에 요 옆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찾아가다 보면 이 A, B, C, D, E를 모두 다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친구가 이제 dichotomous quizz가 되겠고요. 자, 우리는 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이제 쌤이 킹덤과 그다음에 스피시즈처럼 요 우리 오르가니즘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건데요. 일단 킹덤부터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르가니즘은 총 5가지 킹덤 중에 하나에는 속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애니멀리아라는 킹덤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니멀리아라는 킹덤 아래에는 여러 가지 파일럼이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래는 클래스, 그 안에는 또 order 이런 식으로 점차 내려가다 보면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스피시즈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이 킹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총 5가지의 킹덤이 있는데요. Animal, Plant, Fungus, Prokaryote, 그리고 Protoctus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애니멀부터 먼저 보자면 이건 이제 우리가 속한 킹덤이죠. 자, 애니멀의 가장 큰 특징은요. 멀티셀룰러하다는 거예요. 자, 멀티는 여러 개란 뜻이고 셀룰러는 아마 예상이 될 거예요. 셀에서 오는 거죠. 자, 우리는 여러 종류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뇌세포, 뭐 근육세포, 피부세포 등등 여러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 헤테로트로픽도 애니멀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우리는요. 우리가 직접 음식을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를 섭취함으로써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 혹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헤테로트로픽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애니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총 2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vertebrates라고 해서 backbone, 요 척추가 있는 척추 동물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invertebrates, backbone이 없는 이제 연체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가 우리 애니멀에 속하는 친구들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자, 우리 vertebrate 우리는 요 백본에 속하는 동물이죠. 자, 그럼 요 백본이 있는 vertebrate도 총 5가지로 더 상세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reptile, fish, amphibian, birds, mammal. 우리는 mammal에 속하죠. 자,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줘야 됩니다. reptile 같은 경우에는 dry scaly skin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ay eggs.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cold-blooded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다른 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 cold-blooded란 말은 주변 환경에 맞게 자기의 체온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체온이 36.5도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죠. 춥거나 덥거나에 상관없이 열을 배출함으로써 온도를 낮추고 요런 과정을 통해서 온도를 유지를 하는데 reptile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체온을 그냥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cold-blooded의 의미가 되겠고요. 자, fish도 마찬가지로 cold-blooded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scale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가미, 우리처럼 폐 대신에 lung 대신에 gills, 아가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다음 amphibian은요. slimy skin을 가지고 있어요. dry skin이랑은 반대죠. reptile이랑 반대로 slimy skin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은 land가 아니라 물에다가 알을 낳고요. 역시나 cold-blooded네요. 자, 이제 우리 birds와 mammal은 warm-blooded예요. 즉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정해진 체온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birds는 우리 알다시피 wings and feathers 그리고 부리, beak를 가지고 있고 얘도 역시 알을 낳는다. 그러면 이 vertebrate 중에서 알을 낳지 않는 동물은 mammal밖에 없네요. 그죠? mammal은 fur or hair를 가지고 있고 feed young on milk 우리 모유 그렇죠? 모유를 아이한테 혹은 이제 동물한테 먹이면서 키우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각각 vertebrate 특징이고요.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줘야 돼요. 시험에서 물어보기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invertebrate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invertebrate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joint leg예요. 자, joint leg란 거는 이제 우리 다리가 여러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우리 곤충을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한 가닥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마디마디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지렁이처럼 이제 다리가 마디가 없는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마디가 있는 joint legs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엑소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요. 몸은 굉장히 약한데 그 몸을 보호하는 바깥쪽에 있는 스켈레톤이 굉장히 단단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꽃게 같은 경우를 봐도 안에는 굉장히 연한데 겉에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은 굉장히 딱딱하죠.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엑소스켈레톤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마지막 segmented body는 몸이 여러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예요. 우리 곤충들을 보고 흔히 머리, 가슴, 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섹션으로 여러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를 segmented body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 총 네 가지 invertebrate 혹은 arthropods라고도 불러요. 네 가지를 한번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2개의 body part 그리고 안테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미가 요 arachnids 요 종류에 속하죠. 8개의 다리, 2개의 body part. 머리, 가슴, 배 대신에 2개의 body part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반해서 곤충은 총 3개의 body part를 가지고 있고요. 3개의 segment 혹은 section을 가지고 있고 날개와 6개의 다리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테나도 요렇게 더듬이도 한 쌍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요 꽃게 요 친구 한번 볼까요? 자, 요 친구는요. 대부분 다 sea creature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리는 굉장히 많고 안테나는 즉 더듬이는 총 2쌍이다. 얘네들이랑 차이가 확인이 되죠. 요런 특징들, 차이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잘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 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네 같은 친구죠. 이 친구들은 다리가 굉장히 많고요. 버디 세그먼트도 2~3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친구도 우리 특징을 잘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애니멀은 여기서 끝이고요. 플랜트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우리 플랜트도 역시나 여러 종류의 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multicellular라고 불러요. multicellular organism이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는 우리랑 다르게 autotrophic해요. autotrophic하다는 거는 바로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우리가 photosynthesis라고 부르는데 광합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많이 들어봤을 수 있어요. 햇빛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이 식물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게 바로 photosynthesis라는 과정이고요. 요거는 우리 다른 단원에서도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플랜트도 2가지 종류로 나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좀 더 익숙한 flowering plant. 자, 이 친구는 flower를 통해서 즉 꽃을 통해서 reproduce를 하게 되고요. 꽃이나 또 이제 과일을 통해서 reproduce를 하게 되고 요거에 비해서 우리 fern이라는 종류 같은 경우에는요. flower가 없어요. 꽃이 생기지 않고요. 대신에 spore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를 바람에 날리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eaf는 우리가 fern 종류에서는 fronds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은 좋겠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reproduction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flowering plants는 이제 우리 벌이나 나비 같은 친구들이 와서 꿀을 먹다가 거기 안에 있는 펄른이라는 친구를 다른 꽃에다가 전달해주는 식으로 reproduce가 되는 반면에 이 ferns는 이제 그런 동물이나 혹은 곤충의 도움 없이 스포를 통해서 reproduce가 되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아, 이 친구 있네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plant spore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람에 날리게 되면은 이제 씨앗처럼 바람에 날려서 다른 곳에 정착하면서 reproduce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flowering plant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flowering plant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다이콧과 모노콧이라는 친구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씨앗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다이코트 같은 경우에는요, 총 이렇게 두 가지 커틀리던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요 모노컷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노, 요 커틀리던이라는 부분이 하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커텔리던이란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요 엠브리오에서 요 씨앗 안에 있는 엠브리오에서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 새싹 부분을 우리가 커텔리던이라고 하는데 다이콧은 그게 두 개, 모노콧은 하나가 되는 거죠. 요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머나커틀 리더는요, 꽃에도 좀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꽃을 확인해 보면은 요 꽃잎 혹은 우리가 페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multiples of 3, 항상 3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즉, 3개거나 6개거나 등등이 되고요. 다이커틀리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페탈이 총 4개 혹은 5개의 멀티플이 돼요. 요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잎을 봐도 차이가 좀 있는데 모노코트는 요렇게 parallel vein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지는 요 리프의 모양을 띠고 있고 다이커탈리더는 가지치기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net-like vei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vein이 요렇게 뻗어나가는 net-like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요것도 역시나 우리 MCQ 아까 얘기했던 페이퍼 1 있죠. 페이퍼 1에서 물어보기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친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킹덤인 펑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펑가이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역시나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이라는 거, 그리고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뉴클리어스, 셀 월, 마이토콘드리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봤던 친구들도 이 세 가지의 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펑가이에서도 이게 보인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 셀 컴포넌트는 우리가 사실 다음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소개만 하자면 뉴클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genetic information,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뉴클리어스, 이 친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셀월은요, 우리 이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마이토콘드리아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respiration 있죠. 세포 호흡이라고 했는데 respiration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마이토콘드리아. 여기 보이는 이 친구. 여기서 레스피레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셀룰러 컴포넌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펑가이는요. parasitic이거나 혹은 saprophytic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parasitic은 이제 말 그대로 parasite, 기생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에 붙어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해가는 빨아들이는 parasitic이거나 혹은 saprophytic, 즉 죽은 material에 우리가 죽은 material에서 영양분을 얻는 경우는 saprophytic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 펑가의 다음에 오는 킹덤은 바로 프로캐리오츠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프로캐리오츠는 앞에서 배웠던 친구들이랑 다르게 유니셀룰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세포 하나인데 이 세포 하나가 바로 프로캐리오트 그 자체다라고 보면 돼요. 역시나 우리 프로캐리오트도 셀월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 봤던 펑가이랑은 다르게 뉴클리어스랑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보였던 뉴클리어스와 마이토콘드리아가 여기서는 보이지 않죠. 그쵸?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자, 대신에 프로캐리ot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 DNA와 이제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DNA가 뉴클리어스 안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얘는 그냥 세포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즈미드라고 해서 DNA 말고 genetic information을 캐리하는 다른 이제 친구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나중에 다른 단원에서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친구는 바로 프로톡티스트라는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사실 앞에서 봤던 네 가지 킹덤에 속하지 않는 친구를 우리가 프로톡티스트라고 불러요. 자, 프로톡티스트는요, 역시나 유니셀룰러한데, 이 친구는 신기하게도 뉴클리어스나 마이토콘드리아는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친구처럼 유니셀룰러한데, 펑가이처럼 멀티셀룰러한 애들의 특징은 또 가지고 있는 신기한 친구죠.
자, 이 친구는 네, 뉴클리어스와 마이토콘드리아는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영양분을 얻는 방법은 식물처럼 광합성, 포토신테시스를 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오르가니즘이 만들어 놓은 오르가닉 매테리얼을 섭취를 함으로써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톡티스트는 이제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과 유니셀룰러 오르가니즘의 특징을 고루고루 가지고 있는 약간 짬뽕인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친구는 바로 바이러스인데요. 자,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가 오르가니즘으로 치지 않아요. 얘는 non-living t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오르가니즘의 seven requirement를 satisfy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seven criteria를 우리가 모두 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바이러스는요, 제네틱 매테리얼을 가지고 있는데 뉴클리어스가 아닌 요 프로틴 코트,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 코팅 안에다가 이 제네틱 매테리얼을 넣고 다니고요. 얘네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앞에서 말했던 이 seven requirements를 satisfy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오르가니즘을 invade, 다른 오르가니즘에 들어감으로써 그 오르가니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훔침으로써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세포 안으로 침입해서 그 세포가 이제 얻은 영양분을 얘네가 대신 take over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take over host cell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바이러스가 침입한 세포를 우리가 host cel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르가니즘에 대한 공부의 끝인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한 번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거는 living organism의 7가지 특징, 7가지 criteria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7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우리가 organism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objective 2는요. classification system을 이해하는 거였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우리 요 친구 기억나죠? dichotomous key.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스피시즈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classification system, 바이노미얼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오브젝티브는 봅시다. classify organism based on their feature. 방금 우리가 한 dichotomous key를 이용한 이제 classification이 바로 objective 3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징을 확인을 한 뒤에 그거에 satisfy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satisfy 한다면은 다음 퀘션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instruction을 확인해서 어떤 species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약간 퍼즐 같은 느낌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 3가지 objective를, 3가지 체크리스트를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까지가 우리 첫 번째 단원의 끝이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바이올로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수업 때 봅시다. 안녕.